경상남도 하동군이 뉴저지에서 국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짐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 후보가 학생들과의 만남을 갖고 교육정책 개선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고조되면서 미국행 항공기의 탑승 심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전체 인종 중 유일하게 아시아 내 지난해 중간소득이 감소했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이 미 국내 기업 투자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 등을 위해 뉴저지를 찾았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첨단 산업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며 한인들의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 최서단이 위치해 서쪽으로는 섬진강과 전라남도와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지리산을 끼고 남쪽으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을 접하고 있는 천혜의 고장 하동군. 이런 지리적 위치를 발판 삼아 각종 첨단 산업단지와 농공, 레저, 무역단지 등 글로벌 첨단 산업 도시로 커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전폭적 지지로 인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로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가진 동부가 최적의 산업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하동군이 미국 내 현지 기업 투자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뉴욕 뉴저지를 찾았습니다. 윤상기 군수등 방문단 일행은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하동군 투자 환경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인 자본가들 및 기업인들의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종이 해양 브랜드 산업을 먼저 유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그 다음에 IT 산업, 이 세 가지 업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앞으로 저는 1,000만 명 이상 찾는 관광 산업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하동에 관광객을 많이 모시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날 투자 설명회에 이어 저지시티 관계자들과 우호 협력 관계를 논의한 하동군수 일행은 서부 LA로 이동해 현지 한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동군 투자 환경 설명회를 갖고 출국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민주당 짐 테데스코 버겐카운티장 후보가 오늘 램지에 위치한 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교육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는데요. 버겐카운티 학생들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수장 자리를 놓고 공화당의 캐서린 도너반 카운티장에게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 짐 테데스코 후보. 테데스코 후보는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할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테데스코 후보는 학생들이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학교와 각 타운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각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학교 지원과 증설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y education plan protects funding to our county school systems. The county school system is one of the best in New Jersey, and I believe it needs to continue to have a high level of funding. 학생들의 버겐카운티 교육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어떻게 교육 예산을 늘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테데스코 후보는 주 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즉답했습니다. This year, the Freeholder Board restored funding while delivering a budget that did not increase taxes by 1 cent. 버겐카운티장을 뽑는 본 선거는 오늘 11월 4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연방하원 제5선거구 선거에 출마한 로이조 후보가 티넥의 세 번째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지역별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11월 4일 본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15일 조 후보 선대본부는 뉴저지 티넥과 버겐필드, 보고타, 뉴밀포드, 리버엣지 지역 선거전을 위해 본격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리치우드의 선대본부 사무실을 연 로이조 선거 캠프는 13일 오전 10시 마와, 14일 오후 1시 뉴턴, 15일 오후 7시 30분 티넥에서 지역 사무실 개소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버겐 카운티는 물론 서섹스 카운티와 워렌 카운티 유권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표심 공략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5일 티넥 지역 사무실 개소식에는 뉴저지 민주당 최고 실력자인 로레타 와인버스 주 상원의원과 고든 존스 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조 후보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조 후보 선대본부는 16일 상대인 공화당 현역 스캇 가렛 후보가 조 후보의 6차례에 걸친 토론회 제안에 일절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 역시 자신은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만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스캇 가렛 후보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나와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며 현역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최악의 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BBCN뱅크가 LA시와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한국과 LA 간 교역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케빈 킴 BBCN 은행장은 LA시청에서 공동 개최한 한국 LA 선진 경제국가들의 무역 세계화라는 심포지움에서 상호 업무 협약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BBCN뱅크와 LA시는 중소기업 지원 및 대출 프로그램을 강화해 한국과 LA 사이의 경제 개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함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BBCN뱅크는 LA시가 전개하는 수출 개발 프로그램 및 세미나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LA시는 BBCN뱅크의 한국 진출 및 사업 확장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행사에는 100여 명의 비즈니스 경영자, 커뮤니티 리더, 정부 관계자와 김연명 LA 총영사도 참석해 상호 업무 협약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슬람 국가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인 기자를 참수하는 등 갈수록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정부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35개국의 여행객들에 대해 탑승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유럽 무비자 국가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철저한 검사를 거치는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35개국 출신 전투원들이 특별 관심 대상으로 이들은 미국으로 향하는 제트 여객기를 폭파하거나 미국 본토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들이 유럽의 강화된 심사를 피해 아시아 국가로 우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국과 일본발 여행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이 존슨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3개월 동안 시리아와 이라크에 주둔한 군사정보부가 미국행 비행기를 표적으로 테러 가능성을 제시한 이후 해외 항공안전국과 협조하고 탑승 심사를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이후 미국 직항이 개설돼 있는 25개국의 국제선 공항에서 탑승객들과 기내 반입 수화물들의 안전검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4일 외국인 테러 전투원을 주제로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를 주재하고 테러 전투원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빈곤율이 지난해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중간소득 역시 전체 인종에서 증가했는데 유일하게 아시안의 중간소득만 감소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소득 빈곤, 의료보험 가입 실태 연례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 아시안의 가구당 중간소득은 67,06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종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지만 2012년도 69,633달러와 비교하면 3.7% 감소했고 2000년도에 75,423달러보다도 여전히 11.1% 낮은 소득 수준입니다. 백인은 0.8%, 흑인은 2.4%, 히스패닉 3.5% 상승해 아시안을 제외한 다른 인종은 모두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빈곤율은 2012년 11.7%에서 10.5%로 줄었고 2012년도와 동일한 흑인을 제외하고 백인과 히스패닉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체 빈곤율은 14.5%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해 경제 회복의 신호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무보험자 비율도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아시안의 무보험자 비율은 2012년과 비교해 0.6% 감소에 그쳤지만 히스패닉 4.8%, 백인 4.9%,
흑인 무보험자 비율은 3.1% 감소했습니다. 취업이민 청원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노동 허가 승인을 받은 취업이민 신청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기별로는 30%까지도 이민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최근 이민변호사협회에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와 텍사스 서비스센터의 취업이민 I-140 심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취업이민 청원 신청자들 가운데 분기별로 10% 이상이 거부 판정을 받고 있으며 분기에 따라서는 30% 이상이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3 회계연도 4분기의 경우 심사를 마친 취업이민 청원서 6,800여 건 중 2,138건이 거부 판정을 받아 31.4%의 높은 탈락률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심사를 마친 취업이민 신청자 10명 중 3명이 거부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이렇듯 취업이민 청원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노동허가 승인을 받은 취업이민 신청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민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까지 지원금 규모도 늘어나고 프리K 지원 기간도 3년으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15일 주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와 보육시설 운영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차일드 케어 앤 디벨롭먼트 블록 그랜트 법안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각 주지사가 이 프로그램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정부의 저소득층 프리K 프로그램 지원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4-2015 회계연도 지원금 규모는 23억 6천만 달러로 책정됐으며 2019-2020 회계연도에는 27억 4,859만여 달러까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각 주정부는 배분된 지원금 가운데 첫 두 회계연도에는 6% 이상, 다음 두 회계연도에는 8% 이상, 5년째에는 10% 이상을 차일드 케어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그리고 매년 지원금의 3% 이상은 영아들의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쓰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차일드 케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중범죄 전과자는 고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하원 처리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돼 다시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올 연말까지는 법 제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내와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하도록 한 뉴욕시 조례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흡연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래로 3년 연속 높아졌습니다. 시 보건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성인 흡연자는 100만 명을 넘어서며 16.1%의 흡연율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2010년 14% 이후 3년 연속 높아진 수치입니다. 지난 2002년 21.5%에 달했던 뉴욕시 흡연율은 그해 실내 금연 조례가 제정되고 시정부가 적극적인 금연 캠페인을 펼치면서 2010년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14%, 2011년에는 14.8%, 2012년엔 15.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보건국은 이와 같은 흡연율 상승이 정책적인 판단 착오와 예산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연과 관련된 예산이 2009년 1,350만 달러를 고비로 계속 줄어들기 시작해 현재는 700여만 달러에 불과한 수준이고 청소년 흡연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20, 30대와 40대 초반의 흡연자를 방치해왔다는 게 지적입니다. 크리스틴 존 스커리스 보건국 부국장은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새롭게 늘어나고 있는 흡연 인구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